오늘 모신 이제 마지막 주제일 것 같아. 이게 이대남 유시민을 저희가 모신 이유 중에 핵심이 사실은 이 채널을 우리가 만든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 파시즘의 본질. 파시즘은 원래 반대하는 것밖에 안 한다. 네. 근데 이준석이라는 문제적 정치인, 사실 진보의 주요 정치인들이나 주요 정치 세력에서는 진지하게 잘 안 봐요. 그렇지. 남천동 정도에서 들어야지. 그건 딱 맞는 거야, 이게. 네, 우리만 3년 내내 주구장창 우리만 얘기해. 그럼 아주 매치업이 잘 된 거야, 이거. 근데 이게 이제 진지하게 안 보는 게 저희는 좀 걱정이었거든요. 저게 어떤 그 파시즘의 맹한데 반대만 하잖아요. 말씀하신 그 본질대로만 행동해요. 장애인들이 우리를 귀찮게 해? 싫어. 뭐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시끄러워? 뭐 나한테 시끄러워? 나 시끄러운 얘기해? 싫어. 여가 배체. 나 막 야한 뭐 게임 막 다 옷 벗기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얘네가 못하게 실제는 아니지만 이게 싫어. 그러니까 전부 다 반대하는,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나의 마음이 쓸리는 거나 이게 다 싫다. 그 부분을 사실 이준석이라는 이 특이한 정치인이 파고들거든요. 야, 니네 싫지? 내가 싫다고 동네방네 떠들어줄게. 방송 나가서 막 다 페이스북에 써가지고 막 다 터뜨리고. 사실은 파시즘을 계속 이제 부추기는 작업을 하잖아요. 꼰대들 꼴보기 싫지. 꼰대들 꺼지라고 할게. 이런 거를 하는 게 먹혀. 근데 사실 아주 장기적으로 먹힐 것 같아요. 지도 곧 꼰대인데. 영포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포트예요. 아니 근데 그게 혹시나 작동을 할까봐 지금 슬슬 그 거리로 나오는 네드윅들이 우리나라로 생기고 있으니까 거기에 연대감을 심어주고 지도자로 보이게 하고 그럴까봐 걱정이 돼서 이 채널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남천동이나 알림이 황희두 선에서 정리를 해줘야지. 그 전담막 하는 두 명이에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 정도로는 충분하리라고 봐요. 그래요? 더 이상 커지진 않을 것이다. 더 커지진 않을 것이다. 제가 이제 이걸 보고 밤새겠다고 슈퍼챗을 쐈습니다. 물론 이제 밤을 완벽하게 새진 못했지만 그런 각오를 이제 얘기한 거죠. 어제 슈퍼챗을 쏘면서 밤새겠다. 약속은 지켜야죠. 그래서 제가 이준석 씨의 공약을 다 보고 있어요. 제가 눈 감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씨의 공약부터 행보까지 제가 지금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준석 씨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하면 저걸 굳이 저렇게 진지하게 다뤄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준석의 눈높이에 맞춰서 펜코 준천지식으로 조롱은 조롱대로 해주고, 동시에 그래도 좀 이준석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저게 뭐가 문제인지를 좀 알려달라, 이런 분들도 계셔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 그걸 섞어가지고 짤막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남천동이 지금 대박이 났어요. 이런 식으로 요 짤, 와, 유시민 작가님이 미래 대통령 오창석 옷을 입고 중간에서 센터에서 되면 한다를 외치는 이 모습, 야, 사실 예전에 저는 이제 상상은 좀 했었거든요. 이런 그림이 나오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좀 자연스럽게 평론계도 좀 젊어지고, 특히 유시민 작가님이 매불쇼에서 사장 남천동, 뭐 겸공이라든지 그 김어준 총수랑 같이 방송할 때도 그 헬마우스 그리고 사장 남천동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요 그림이 나오면 이거 이제 좀 자연스럽게 젊어지면서 좀 우리들의 이야기, 특히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민주당 그 지지를 하고 있지만 당 내에서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 특히 온라인 영역 이준석에 대한 평가, 이게 지금은 좀 그래도 많이 달라졌는데 6년 전에는 진짜 암울했어요. 안에서 막 이준석을 보고 배우라 그러고, 지금도 심지어 일각에서는 뭐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저나 뭐 남천동이 이준석을 비판하니까 이준석이랑 비교하면서 오히려 막 그 이쪽을 내려치고 막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젊은 스피커들도 많이 나와서 좀 우리들의 목소리를 좀 더 내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벌써 조회수가 105만 회를 넘었습니다. 야, 역시 이 남천동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독자는 그래서 바로 50만을 넘겼거든요. 요게 이제 유시민 작가님과 사장 남천동의 콜라보가 초대박이 났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방송하기 전에 봤을 때 49만 1000 정도였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지금 15,000명이 늘었습니다. 이후로도 쭉쭉 올라가겠죠. 개인적으로는 저 영상을 특히 젊은 분들이 진짜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 사장 남천동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준석, 저 압도적 새롭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압도적 해로움, 압도적 괴로움, 압도적 외로움인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이 저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면 언론이 계속 받아줘요. 그래서 이준석은 먹금이 답이 아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 말씀처럼
그거는 이제 뭐 알림이 황희도 선이나 남천동 선에서 딱 쳐줘야지.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 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국힘을 안 찍는 민주당 지지층을 끌어온다는 헛소리를 하면 원래 언론의 역할이 뭡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이준석을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그러면 심층 취재를 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걸 보도해줘야지 저걸 어떻게 그냥 냅다 따옴표로 써주냐고요. 그래서 언론이 안 하면 이제 저희가 하죠. 이준석의 비호감도는 1위. 이게 몇 달 전부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남천동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준석의 팩폭을 날리고 있죠. 특히 지지 의향이 없고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가 73인데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을 합쳐도 50도 안 됩니다. 압도적이에요. 근데 이제 좋아한다, 그러니까 적극 지지한다와 그 지지 의향이 있다. 요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재명 후보님 29와 17입니다. 이거 합치면 46이에요. 거의 절반 가까이입니다. 반면 이준석 20도 안 돼요. 17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다는 거는 또 비교도 안 되고 싫다는 것도 비교도 안 되고 이게 이준석의 현실이에요. 근데 자기가 무슨 민주당 지지층을 끌고 온다는 헛소리랍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중도 정치 갤러리, 중정갤이라고도 하죠. 중정갤에선 버그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최근에 이준석의 MBS 결과 비호감도가 79%를 찍으니까 야 이거 혹시 버그 아니야? 버그? 렉 걸린 거 아니야?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약간 요런 취지죠. 버그 걸린 거 아니냐고. 왜냐면 여기서 이재명 후보님의 비호감 54였거든요. 참고로 보통 호감이 높으면 비호감도 높은 게 당연한 겁니다. 특히 한국 정치 풍토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싫어하는 사람은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준석은 좋아하는 게 16인데 싫어한다가 79입니다. 한동훈보다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연령별로 보든 지역별로 보든 지지 정당별로 보든 이념 성향별로 보든 뭐를 놓고 보더라도 이준석은 그나마 정신 승리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래 2030이 그나마 비호감도가 80%대가 아니라 65%, 69%구나. 요게 그나마 정신 승리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2030은 그나마 10명 중에 3명 정도를 빼고 싫어한다. 10명 중에 7명밖에 안 싫어한다. 요런 거죠. 그 이제 팬코에서 준천지들이 어쨌든 정신 승리를 해야 되니까 뭐라고 하냐? 오히려 좋아. 비호감 80% 언더구나. 79%인데 80%가 안 되네. 오히려 좋아. 요러고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니까 압도적 새로움을 내걸고 저렇게 거리 한복판에 서 있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길조차 안 준다니까요. 근데 언론만 보면 막 펜코 준천지들이 여기저기 투입돼가지고 유튜브 댓글 채팅창 같은 것만 보면 야, 진짜 사방에 이준석들 지지자들이 깔려있구나. 민주당이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민주당은 왜 저렇게 이준석만한 청년 정치인을 목해왔냐? 라고 지금도 민주당을 지지한다면서 몇몇 젊은 그룹들이 막 그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저들 펜코 준천지가 뇌절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뇌절을 했냐? 여자들이 이준석 외모 칭찬하면 민주당이 긁힌다면서 뭐 민주당 갤러리나 저나 신인규 변호사가 요거에 이제 분노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이준석의 외모에 그 저들 세계관들은 이제 열등감을 느껴야 된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러한 이준석한테 제가 열등감을 왜 느낍니까? 아니 정치라는 게 저는 외모랑 크게 상관이 없다고 봐요. 우리 국민들의 행복, 먹고 사는 문제, 특히 또 자유로운 사회, 그리고 이제 외교와 안보 차원에서 국익을 어떻게 지킬 건지 요런 것들을 가지고 그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지. 정치인이 뭐 외모 가지고 물론 영향을 안 준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영향을 줘요. 하지만 이준석한테 외모로 살다 열등감을 느낄 거라고 얘기한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제가 뭐 막말로 무슨 뭐 한준호 의원이라든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막 조국 대표라든지 조국 전 대표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막 갖고 와가지고 너 열등감 느끼냐 이러면 제가 그런 척이라도 해줄 수 있을 텐데 살다 이준석을 데려와가지고 저렇게 외모에 뭐 긁힌다는 얘기를 하면 제가 봤을 때 이거 펜코 준천지들 오히려 약 올리는 역공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펜코 준천지들이 언급을 하니까 괜히 한 번 더 이준석의 이런 모습만 부각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못 보고 지나간 시민들이 한 번 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외모 관리를 하면 여초에서도 먹힌다는 얘기를 지난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얘기도 아니에요. 조금만 관리를 하면 야 이준석한테 다들 여초에서도 막 그 환호를 할 거야.
실제로 최근에 이제 한 제보를 받아서 제가 이 영상을 봤거든요. 이게 원래는 제가 그 이준석 씨 영상이나 글이나 강의나 이런 건 다 챙겨보는데 제가 굳이 김철근 씨 영상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야, 김철근 씨 그 방송에서 장성철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우리 준석이가 살이 엄청 많이 빠졌다. 예뻐졌더라. 이거 진짜 아니 이준석이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서 외모에서 주는 호감도가 상당히 높아졌대요. 아, 이런 식으로 이준석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장성철 씨가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야, 요즘 이준석 그 어떤 자신의 외모에 좀 만족을 하고 사는 건가? 아니, 굳이 사실 이준석이란 파트를 다루는데 외모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아까운데 아, 저쪽에선 진지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전 이게 그냥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아, 진지하게 아, 이준석이 요즘 외모까지 갖췄어? 그럼 하버드 천재적인 이 뇌와 이런 비주얼과 이 젊음과 요 패기를 가지고 이준석은 그냥 압도를 할 수 있다.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저들은 진심으로 이걸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이 어떤 헛소리를 했는지도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주위의 여성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동탐맘이 있는 곳에서 당선이 됐다. 한마디로 자기한테 젊은 여성 지지율이 낮다 그러니까 실제로 막 1% 나왔죠. 이것도 이제 반올림 해서 1%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받으니까 야, 내가 동탐맘 있는 데서 당선이 됐어. 동탐맘의 뜻이 뭐냐? 이 동탐맘 밈이 유행하는 게 뭐냐? 여성들의 목소리가 강하고 정치적으로 훈련된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동탐맘 밈이 확산이 된 거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탐맘 밈이 여성들이 뭐 정치 고관여층들을 뜻하는 겁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제 되게 좀 야하게 입고 좀 이런 노출 많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동탐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젊은 여성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면서 동탐맘 밈도 자기의 그 입맛에 맞게 왜곡을 한다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뻔히 특히 팸코를 하루 종일 보는 이준석이 동탐맘 밈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도 당장 여초 반응들을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욕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팸코의 최고 아웃풋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인터넷을 조금만 뭐 굳이 팸코를 안 하더라도 조금만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동탐맘 밈이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됐는지. 근데 이걸 두고 이준석은 자기의 지지자인 것처럼 정치적으로 무슨 뭐 훈련된 여성이라고 저렇게 또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저렇게 거짓말을 해대니까 평소에 진지하게 준비하고 토론을 하는 상대방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또 무슨 역겨운 얘기들 하고 있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양반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을 계속 끌어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최근에도 인터뷰를 했는데 또 뭐라 그러냐? 자기 입으로 이런 말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냐? 라는 질문에 이준석에게서 노무현을 본다. 요 말을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다. 이런 식으로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준석한테 노무현을 어떻게 봅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지금도 신나가지고 뭐 세종 공약 얘기를 하면서 쾌도난마의 자세로 노무현의 꿈, 박근혜의 소신인 세종시 완성을 해내겠다. 이런 식으로 노무현 대통령 서사를 계속 훔쳐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저 헛소리 안에 저런 거 그냥 무관심이 답이야 라고 넘기면 저 정보만 입수하면서 계속 자라는 막 1년, 2년, 5년, 10년 뒤에 자라나는 저 뺨코 준천지들은 진심으로 이준석한테서 그 노무현 서사가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걸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걸 가볍게 넘겨서 안 되는 게 세종시 포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핸드폰 통신사 변경 시엔 최대 30만원. 중요한 건 개인정보 안전이 보장됐다는 점이고요. 무려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이상의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이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액 100% 현금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
알림이 황희도 보고 신청을 하셨다고 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석에게서 노무현을 보는 사람이 많구나. 한마디로 나는 원래 소심한 노사모였는데 지금 노무현부터 시작해서 문재인까지 다 민주당 지지했어. 근데 최근에 갑자기 망가지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재명 민주당 오니까 나는 그때부터 지지 철회했어. 근데 하필 딱 그 타이밍에 보니까 이준석이 있네. 이준석을 보니까 옛날 내 노사모 시절이 생각이 나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댓글 반응들을 쭉 봤습니다. 노무현재단 이사 황희도가 이준석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알면 님이 노사모였다는 헛소리는 절대 못할 텐데 이래서 사람이 주작을 해도 똑똑해야 하는 거다 라고 하니까 뭐 대댓글로 싸움이 났습니다. 뭐 답이 없다. 그러면서 뭐 황희도가 누군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이 그렇게 보는 게 잘못됐냐. 그러니까 이제 바로 또 팩트를 잡아줍니다. 일반 국민이라고 싸잡지 마라. 춘천지들이겠지. 어느 노사모가 지금 이준석한테서 노무현 대통령의 향기를 느끼냐 라고 정확하게 이제 정정을 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물론 저런 춘천지들의 일부 반응도 있지만 대부분은 양두구용 모르냐. 시끄러 임마가 그만큼 강렬했다는 거예요. 이 시끄러 임마 국면에서 이준석의 본질이 사실 다 드러난 겁니다. 맨날 자기는 뭐 미래지향적이다 뭐다라고 헛소리를 떠들어대지만 실제로 불과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이준석의 스탠스가 어땠습니까? 민주당이 계엄 경고를 할 때 민주당을 비아냥거렸고요. 그럴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무슨 계엄이냐? 민주당은 낡아 빠져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계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 그 이후에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했어야죠.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지금 멘붕이 와가지고 누구도 이건 어떤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님은 라이브 방송을 켜시고 국민들을 바로 국회 앞으로 모여달라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한 끗 차이로 이 내란을 아슬아슬하게 막아낸 거예요. 그때 이준석은 뭐하고 있었냐? 시끄러 임마. 이게 이준석의 현실이란 겁니다. 맨날 무슨 문제 해결 능력 타령하면서 공학도 포지션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역풍 제대로 불렀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성껏 썼다. 어디 이런 망언을 하냐? 근데 이런 시도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야금야금 땅 따먹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조금씩 영역을 계속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 먹힌다 그러면 살짝 발을 빼서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을 닮았다고 한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다수에 맞서서 소수의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중정결에서 한 그 네티즌이 박살을 내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이준석의 차이점을 조목조목 비교를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알리스 성접대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궤변이라든지 앞서서 보셨잖아요. 압도적 비호감. 틈만 나면 갈등을 조장하고 그리고 일단 정치 자체도 이준석은 박근혜 퀴즈로 꿀 쪽쪽 빨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버드파리라면서 얼마나 또 몸값을 키웠었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기득권 쪽에 있었는데 어디 지금 노무현 서사를 갖다가 훔쳐가려고 하고 있냐? 심지어 이준석의 본진이죠. 펜코 준천지들이 어떤 글들을 올리고 있냐? 물론 이제 처음에 추천받다가 이게 비추로 쭉 떨어졌는데 뭐 이준석이 노무현 얘기할 때마다 비호감이다. 심지어 펜코 준천지에서는 장제원이랑 갖다 붙이면서 뭐 지옥으로 런했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펜코 준천지들 반응이에요. 이거 말고도 뭐 뇌물 얘기하고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하고 이런 식으로 막 자기들끼리도 막 의견들을 주고받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펜코 수령인 이준석이 저런 식으로 노무현 서사를 마음대로 갖다 쓴다.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이준석의 비호감도가 마치 이 이유나 이런 것들을 살짝 말장난을 섞어가지고 노인 모임 승차라든지 동덕여대라든지 내가 이걸 소신있게 비판을 해가지고 비호감도가 높아진 거다. 난 하지만 이런 욕을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여태까지 뿌려놨던 씨앗들 때문에 비호감도가 높아진 거지 올바른 말을 해서 이렇게 무슨 탄압받는다는 식으로 거짓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유권자들한테 나한테 미안한 생각을 가지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국민들을 존중해야 되고 내 생각이 만약에 지금 국민들하고 맞지 않으면 이 현실적인 그 조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셨던 분입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고민을 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 이따위로 얘기했습니까? 이 방송을 보는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은 나 이준석한테 한 번이라도 미안한 생각을 가져라. 정치를 난 원래 안 해도 되는 사람인데 내가 정치한다고 했을 때 많은 걸 포기하고 온 거 아니냐.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이따위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어디 지금 말 같지도 않게 노무현 대통령 서사를 갖다가 쓰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학식 먹자 플랫폼 때문에 망신이란 망신 제대로 당했죠. 이게 이준석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준 건데 이게 결국 동덕여대가 압도적으로 올라갔어요. 한마디로 그 학교에 부르면 내가 간다.
그래서 쭉 올라왔는데 이준석이 그 동덕여대 가장 많이 와주길 바란다고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하지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준석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원래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뚫고 가죠. 내가 그럼 왜 여태까지 비판했는지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도 듣겠다. 대신 나도 내 생각을 얘기하겠다. 이게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님이 특히 계곡으로 그 계곡 상인들과의 토론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성과가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어떻게 하냐? 계속 옆에서 깨작깨작대면서 사이드로 치는 거라죠. 이런 식으로 막 키보드 두들기면서 어부저를 판별한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뭐 그 대변인, 개혁신당 대변인도 나이 40 먹은 아저씨들이 여대생인 척하고 적어 누를 때 무슨 생각하면서 했을까? 크크크. 막 크크크 거리고 있어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 대변인이 SNS에 그것도 조기 대선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 요런 걸 글을 싸제 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반응이 어떠냐? 저거 그냥 말투는 그냥 팸코 아니냐. 팸코 신당이다. 아니 어떻게 된 게 대선을 치른다는 인간들이 DC 마이너 갤러리하고 지금 싸우고 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게 캠프 사람이 맞다면 그냥 작살 내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준석은 그 동덕여대 신청 장난친 사람들 연락처를 별도 안 내드릴 거다. 한마디로 이게 노골적으로 저들의 표현대로면 그 여기서 또 준적준이 나오죠. 저들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지금 혐오 대응한다 그럴 때 저들이 역겹다 그러면서 검열을 한다고 떠들어댔었습니다. 하지만 지들이 뭔가 불쾌한 일이 생기면 바로 그냥 검열하고 바로 법적 대응하라 그러고 이게 그들의 현실이란 겁니다. 저것들 말고도 다 똑같아요. 뭐 나경원도 과거에 그랬었고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중시한다 그러면서 지들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바로 나베라고 한 네티즌들 170명 고소했었잖아요. 이준석이든 나경원이든 저런 사람들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이준석이 대선 기간에 뭘 하고 있냐? DC 마겔이랑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후보들 뭐 이재명 후보님 말할 것도 없고 막 지금 뭐 물론 이제 국힘도 제대로 된 공약을 내고 있진 않죠. 근데 어쨌든 막 서로 나름의 이 이야기들 가지고 경쟁할 때 이준석은 누구랑 경쟁하냐? DC 마겔 보면서 이 자식들이 지금 나 동덕여대 지금 날 뭘로 보고 그래서 이걸 갈아엎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그래서 싹 리셋을 했어요. 저들의 말대로면 그동안 저들이 뿌려놓은 씨앗대로면 표현의 자유를 왜 억압합니까? 왜 저런 식으로 국민을 겁박합니까? 라고 그대로 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들이 팬코 준천지들이 앞으로 표현의 자유네 뭐 검열이네 난리를 치면 이준석으로 또 방어가 된다니까요. 입만 열면 이준석이 이준석이랑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제가 토론을 하면 맨날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발 토론 자리 좀 열게 해달라. 그럼 황희두 대 이준석으로 토론을 시작해도 끝날 때는 이준석과 이준석이 싸우고 있을 거다. 일종의 이게 스타크래프트에서 빌드업할 때의 판짝이라고 하죠. 판이 다 짜여졌어요. 게임으로 치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가 할 줄 아는 건 조롱밖에 없지 라고 이제 뭐 팬코 준천지들이나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한다면서 이제 이준석을 올려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하나씩 공약에 대한 개소리에 대해서도 한번 비판을 해볼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센터를 팔아가지고 지하철역에 다 집어넣어야 된다. 물론 이제 행정복지센터라고 부르지만 대부분 주민센터로 익숙하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일부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행정복지센터라고. 압니다. 근데 이제 주민센터라고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걸 다 팔아서 지하철역에 그냥 싹 다 넣고 그리고 나서 거긴 헬스장으로 바꾸면 된다. 이거를 공약이라는 식으로 막 자기가 엄청난 획기적인 발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런 글을 썼었죠. 한마디로 이거는 단순히 무식해서가 아니라 공공을 철폐하고 복지를 그냥 아예 없애고 동네를 민영화하겠다는 선언이다. 한마디로 돈 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 싹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복지 지출을 삭감하고 아예 그냥 공공을 다 제거하고 전부 다 그냥 민간으로 넘기려고 해가지고 이 사단이 났는데 그러한 윤석열이 쫓겨나고 한다는 소리가 더 한 발 나아간 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민간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2호 공약도 난리가 났죠. 국내 기업 리슈어링 정책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지만 오죽하면 펨코 준천지들도 물론 이제 실드를 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반응들이 나왔어요. 베트남 애들도 눈이 있다. 한마디로 베트남 노동자들 월급이 현지에서 받는 거랑 지금 한국에 와서 받는 거랑 똑같이 동일 수준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한 게 이준석의 야심찬 공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베트남 노동자들이 왜 한국에 오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글을 쓴 게 이 내용이죠. 한마디로
AI 시대에 맨날 뭐 미래 타령하고 과학기술 타령하죠. 말만 그렇게 포장지만 그렇게 씌우고 있는데 미래 거린다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AI 시대에 사람을 싸게 써먹자고 하는 게 이준석이 말하는 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장은 지금 해외로 나가는 게 임금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각종 비용이라든지 뭐 규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기술 인프라가 부재하다든지 뭐 공급망이 불안하다든지 아니면 현지의 투자 혜택이라든지 이런 여러 복합적 요인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데 그 해외로 나간 그 공장, 그 기업들을 국내로 다시 돌리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돈만 그 해외 노동자들 현지 임금 주는 수준으로만 하면 돌아온다? 이 얘기를 지금 이준석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슈어링의 핵심은 뭐냐? 스마트 자동화랑 기술력 중심의 고부가 가치 산업 전략이 핵심이란 거예요. 그게 없이 지금 이준석이 떠들어대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원소재국 임금 적용. 이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찾아보니까 베트남 평균 월급이 40만 원이에요. 하노이랑 호치민 평균 월급이 그나마 높아서 10만 원 더 높습니다. 50만 원이에요. 요 돈을 한국에 와서 주면 저 베트남에 있는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죠. 사회생활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약을 짜든 뭐 발상이라고 떠들어대든 해야죠. 아무 말 떠든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맨날 그러니까 이준석이 무슨 얘기합니까? 기존 정치인들이 하지 않는 말을 나는 한다. 그러니까 내가 비호감도가 높아진 거다 하는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하냐고요. 남들이 안 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신선하고 참신하고 뭐 획기적인 발상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에서 심지어 한국보다 더 높은 임금도 주고요. 보너스 제공도 하고요. 그래서 베트남 현지의 노동자들도 지금 다수 이탈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그럼 어떻게 개선할 건가가 얘기가 나와야지 완전히 그냥 몇십 년 전으로 나라를 되돌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ILO 핵심 협약이라든지 헌법을 위반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지금 현실은 신노예제 구조다. 그래서 이 글을 쓴 겁니다. 싸게 그냥 써먹자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거는 저런 식으로 저임금 타령하는 건 완전 구시대적이고 이미 실패한 거고요. 생산성과 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요걸로 가야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반도체, AI 자동화, 고숙련 기술자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요 중심의 이런 공약들이 화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말로만 이준석이 미래를 외치고 있다는 걸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죠. 노동 착취하고 기술 회피하고 국제기준 역행하고 이게 이준석이 말하고 있는 공약이라는 겁니다. 굳이 이런 식으로 사실 진지하게 다뤄줄 필요도 없는데 자꾸 민주진영 일각에서나 혹은 뭐 펜코 준천지들이 와가지고 이준석은 차마 논리적으로 공약으로 이런 걸 못 가니까 계속 희화화하고 있다. 조롱만 한다. 차마 공약은 못 건드리지 라고 떠들어대길래 굳이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이거 말고도 최근에 뉴스타파에서 팩트체크를 나섰는데 이 거짓말도 또 지금 걸렸죠. 국민연금 제도가 중국이나 몽골 같은 데서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후 대책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일관된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외국인 노동자를 겨냥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감을 계속 키우고 분노를 키워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최근에 유시민 작가님도 계속 강조하셨던 뭐 사장 남천동에도 나오고 알릴레오 북스에서도 최근에 파시즘 하면서 다뤘던 내용인데 한마디로 계속 반감만 키우는 거. 내가 뭘 제대로 하겠다는 거 이준석이 얘기한 거 본 적 있습니까? 계속 반감, 분노를 자기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는 거. 그래서 계속 그 떡밥만 던져주는 거죠. 그 분노의 에너지를 잔뜩 키워놓으면 이게 결국엔 그 정치 혐오라든지 사회적 자본으로 봤을 때 비용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외국인 노동자를 겨냥한 것도 일종의 트럼프를 벤치마킹한 거죠. 하지만 뉴스타파에서 이것도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일시금 반납하고 후납한다는 거 사실 아니고요. 중국이나 몽골 노동자가 국민연금을 노후 대책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한번 요것도 시간 나시는 분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들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지하게 대응을 해주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이준석이 바라는 어떤 무슨 정책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평소에는 그냥 뭐 비호감도 얘기를 한다든지 뭐 마삼중스러운 행보에 대해서 제가 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도 저렇게 정신승리를 하길래 오늘 하나하나 뜯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심지어 이런 헛소리도 했습니다. 주방이랑 다용도실을 빼면 청년주택 공급할 때 한 1억 5천 정도 가격을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방하고 다용도실 뺀 거를 그 공용으로 돌리자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뭐 공용 세탁실이나 이런 거 많이 쓰던데 그걸로 돌리면 돈을 줄일 수 있지 않냐? 그럼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주택담보대출 비용을 적게 들여도 되니까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올라간다. 그래서 청년들도 좋아할 거다. 이거를 이준석 정부의 비전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방이랑 다용도실을 빼고 집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청년들한테 그런 식으로 축소된 데서 살라는 거예요. 이거나 먹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등골을 빼먹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청년들이 획기적이라고 지금 좋아한다고 광을 팔고 다니는 겁니다. 막상 이거 펜코 준천지들한테도 그럼 그런 데서 살라 그래요. 그러면 이준석이 저 공약이 너무나 마음에 들면 저런 집을 만들어서 살라 그래요. 그냥 이거 말고도 지금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민영화 얘기도 했었다니까요. 이 얘기를 당당하게 해요. 고속도로를 경쟁에 붙이재요. 경쟁에. 맨날 자기가 책 이름도 공정한 경쟁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걸 닫고 경쟁에 붙이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준석의 세계관은 뭐냐면 결국 이 도로도 시작이겠죠. 나중에는 뭐 수도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것도 다 민영화로 돌리자는 발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도 경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유, 경쟁, 뭐 효율 모든 걸 여기다 100% 갖다 대면 대한민국이 남아나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2005년 고속도로를 일본에서 민영화를 했는데 그 사례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민영화가 되고 나서 지금 도쿄에서 나고야 이 314km 구간이 하나로 치면 7만 원이래요. 트럭은 1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서울 경주 고속도로 304km 비슷한 그 거리죠. 한국 경우에는 1종 경차가 만 원도 안 됩니다. 2종 17,000원, 5종 29,000원. 그러니까 이준석식으로 저렇게 민영화를 하면 이 돈 엄청나게 올라요. 이게 이준석이 도대체 어떻게 청년 공약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청년들을 생각한다면서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 법인세와 최저임금을 각 지자체가 결정하재요. 일단 법인세 차치하고 최저임금을 가지고 저렇게 차등을 두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서울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은 엄청나게 높겠죠. 근데 지역 같은 경우에 감당이 되겠습니까? 중앙정부 중심으로 지금 전국 동일한 최저임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각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재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뭐 저 지역에서는 뭐 어디선 뭐 5,000원을 주고 어디선 7,000원을 주고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지금 다 몰려 있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이 구상이 되겠습니까? 그냥 지역을 망하게 하자는 거예요. 말살시키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이준석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떠듭니다. 무슨 뭐 지역균형 발전 문제에 자기가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떠들어요. 특히 여기서 다시 우리가 꺼내와야 된 건 뭐냐? 노무현 대통령은 세종 이전을 단순히 무슨 정치적 표 계산을 하고 한 게 아니라 이대로 가면 지금 뭐든지 다 수도권에 몰빵되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을 그러한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관습헌법이라는 헌재 말 같지도 않은 것 때문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게 약간 바뀐 건데 그 꿈을 지금 이재명 후보님이 이어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은 모든 걸 지금 서울로 몰빵하자 돈 있는 것들끼리 경쟁해가지고 계속 더 잘 살게 만드는 나라를 구상하고 있으면서 말로는 노무현의 꿈 타령을 하니까 이걸 제가 보면서 안 열받겠습니까? 심지어 이 최저임금 차등 문제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펜코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왔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윤석열 정부를 그렇게 욕을 했었어요. 최저임금 차등제가 잘 굴러갈 거라는 건 진짜 택도 없는 소리다. 그래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을 지금 이준석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펜코 안에서도 보니까 싸움이 났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노골적으로 이준석이 말하니까 옹호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펜코에서도 야 아무리 이준석이라 그래도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펜코의 한 유저가 뭐라 그러냐? 나는 이준석이 거의 옳다고 보지만 가끔 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선 헛발질 세게 하는 모습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준석은 최저임금을 받아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을 거기 때문에 이게 펜코에서도 실제로 이런 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차등하면 지방에 기업이 가고 기업이 살아남겠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이야 뭐 어찌저찌 해서 물론 말도 안 되지만 임금 적게 주려고 간다고 치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아니 거기서 돈을 받으면서 누가 일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펜코에서도 쭉 보니까 지금도 최저임금 차등에 대해서 일부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차마 거기서도 대놓고 실드를 못 칩니다. 이거는 좀 많이 안 좋다고 본다.
이거는 현실성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거다. 이게 만약에 이재명 후보님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대대적으로 지금 언론이 뒤집혔을 겁니다. 근데 주민센터 지하화 발언한 거에 대해서도 언론이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 이준석의 저런 발상이 왜 지역 균형 발전이랑 완전히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건지도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또 이제 자기 나름의 필살기 쓰고 있죠. 통일부, 여가부, 공수처 폐지 이런 식으로 또 딸깍 버튼 하나 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허은하 후보가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준산당이다, 준산당. 이준석과 공산당이다. 맨날 뭐 이재명 사당화 타령하는 거? 이준석 개혁신당을 보면 더 막장인데? 이래서 이제 준산당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최근에 허은하 후보가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냐? 압도적 새로움이 아니라 지금 너는 나랑 토론을 해야지. 너 토론 도망자 아니냐. 그만 좀 튀어라.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 진짜 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준석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그 뭐 카톡방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지금 허은하 후보한테 어지간히 긁혀가지고 막 허은하 그렇게 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허은하 후보가 잘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허은하 후보가 심지어 요것도 이제 파란색 욕을 그 들고 있다고 해서 그 허은하 후보를 계속 껄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야 이렇게까지 달라붙는 거 한번 이준석 토론 한번 해줘라 그냥 라고 하는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끔찍한 얘기가 없을 겁니다. 이준석 대 허은하 토론을 하면 이준석이 나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서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패턴을 허은하 후보가 놓치고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패턴을 지금 모르고 허은하 후보가 그냥 뭐 구호만으로 토론을 하자고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압도적 새로움 옆에 요런 피켓들이 이제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짜 기업, 압도적 해로움. 야, 근데 요 장면 이런 거 이제 저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이 허은하 후보와 이 주변에 있는 분들 비록 이제 출발점은 달랐지만 물론 이제 저도 한때 찐한 준천지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준천지였다가 탈출한 분들을 저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진영에서 품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냥 뭐 그 이탈했다고 품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이후로 이제 그 반성하고 책임지고 이후의 행보, 가치와 비전과 철학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가 요게 맞물려야 이제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준천지에서 벗어나자고 품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과거의 준천지였기 때문에 쟤는 끝까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압도적 해로움, 요 장면들 요런 게 이제 이준석과 그 주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프겠다. 그리고 이제 요즘 허은하 후보의 폼이 미쳤던데 포옹 완벽한 쇼였다. 포옹쇼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요 사진 두 장이 모든 걸 보여준다 보거든요. 이때도 윤석열이랑 붙어 먹을 때 다 알면서 나중에 드러났지만 이제 명태균이 넥스트로 이준석을 꼽아주니까 마지못해서 윤석열 옆에서 포옹쇼하고 막 난리를 쳤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뻔히 알면서 양두구육을 했는데 요 짓거리를 안철수랑 붙어가지고 또 해먹고 있구나. 안철수를 그동안 뭐라고 이제 장난질하면서 공격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마치 무슨 대단한 화해를 한 것처럼 포옹한 앙숙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지만 심지어 개혁신당은 뭐 저런 것들만 모였나 싶은데 앙숙이 앙상불로 앙기모띠 난 진짜 이게 정당인가? 이게 지금 대선을 치르려는 사람들의 페이스북인가? 저 진짜 이게 지금 세계관이 충돌을 해가지고 저도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정치가 무슨 뭐 고품격 뭐 언어 사용을 하고 무슨 막 품격 얘기를 하면서 엄청 엄중하고 이런 게 정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살다 이제 안기모띠를 내가 페이스북에 저렇게 올리는 걸 보면서 이게 다른 거 다 떠나서 민주당 대입법을 써보면 됩니다. 민주당에서 저런 페이스북에 올라왔다면 난리가 났을 텐데. 아무튼 안철수도 진짜 웃긴 게 병 X라면서 톰과 제리 타령하고 얼마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롱을 했었습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안철수랑 저렇게 이준석이랑 반명으로 저렇게 뭉치고 있는 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안철수는 전 이제 더 이상 비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런 방송들 최근에 안철수 말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미국으로 막 이러면서 말을 할 때 계속 한 문장마다 좀 심각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이재명 후보님의 이름을 또 까먹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더라 하더니 옆에서 귓속말로 이재명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하면서 막 뻘쭘하게 웃는데 진짜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이건 진짜
그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진지하게 그래서 유튜브 반응들 보니까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병원 가봐라. 저도 그래서 사실은 안철수 씨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았는데 지금 뭐 손가락 얘기고 나발이고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그 뭐 문제라든지 그동안 행보라든지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인간 안철수로 봤을 때 지금 대선에 나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뭐 반명을 하자 말자 이럴 때가 아니라 진지하게 가서 뇌 건강 진단부터 한번 받아봐라. 요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뭐 저들이 저런 식으로 막 그러든 말든 조롱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참고로 진짜 지금 상황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철수는 요 정도로 넘어가고요. 아무튼 이제 이준석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먹던 우물에 침 뱉지 말고, 이게 국힘이죠. 국힘에 침 뱉지 말고 허은하 문제나 빨리 해결해라. 요게 지금 이준석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허은하 후보 문제 감당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허은하 후보랑 토론을 하기 전에 허은하 후보랑 토론하면 박살날 거예요. 차라리 저렇게 김문수랑 가서 노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청년들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그래서 지금 김문수 씨가 저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 이준석 씨는 김문수 씨랑 좀 놀아라 라는 얘기를 돌려주고 싶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뉴스타파가 굉장히 중요한 핵폭탄을 던졌습니다. 이준석의 거짓말, 여론조사 의뢰도 경기도지사 건 한 번, 그리고 총선을 앞둔 23년 11월에 한 번, 이렇게 최소 2번을 지금 보도를 했고요. 고비 때마다 명태균한테 읍소하면서 본인의 성상남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우회해서 김건희, 윤석열한테 손을 내밀었던 거. 공개적으로는 싸우는 척을 해서 자기의 정치적 지분을 잃지 않으려고 했지만 뒤에서는 명태균이란 메신저를 통해서 김건희한테 암묵적인 자기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정황들이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 조사비 대납자까지 등장한 마당에 이준석은 빼박으로 걸렸다. 특히 중요한 거는 명태균이 이준석한테 먼저 접근했다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 되고 나서 그 소문을 듣고 이준석이 명태균한테 먼저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최소 2번 의뢰한 게 나왔는데 지금 그래서 이 이준석의 동아줄 역할을 했던 명태균, 이러니까 모든 퍼즐이 지금 맞춰지는 겁니다. 명태균이 왜 평소에 이준석은 내가 입만 뻥끗하면 죽는다고 말했는지도 너무나 와닿는 내용이 지금 나온 거고요. 이준석은 계속해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척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 증거를 갖고 와봐라 맨날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증거가 그러다가 나오면 원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님들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말장난 대충 하면서 넘어가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는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계속 저는 이제 그 흐름을 보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다룬 것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이준석 씨 얘기를 하면서 폴더 모아놨죠. 특히 강의, 토론, 이준석의 공정한 경쟁과 관련한 그 이후로 뭐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든지 이런 책들 다 봤어요. 다 보고 내용을 제가 다 저장해 놓은 입장에서 아무리 보더라도 노무현 대통령 타령하는 건 진짜 그 구역질러서 못 봐주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의 말씀처럼 남천동과 알림이 왕이도 선에서 이준석을 컷하기 위해 앞으로 매주 이준석 씨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저들이 만약에 또 막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뭐 법적으로 걸면 된다 뭐다 막 하면은 그런 것도 바로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저들은 맨날 표현의 자유를 또 그렇게 그 거의 뭐라고 해야 되죠? 핵심 무기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막상 자기들이 저런 식으로 그 짜증나는 상황이 오니까 냅다 그냥 고소부터 하자, 고발부터 하자 뭐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또 준적준 사례는 오늘도 쌓여가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준적준 모음집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